자, 이번에는 조건부 확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건부 확률이란 것은 사건이 두 개가 있는데 두 사건의 A, B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 한 사건 A가 일어났다는 조건 아래에서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P, B 짝대기 긋고 A. 요때 짝대기를 짝대기 영어로 봐줘, 그죠? 그래서 읽을 때는 P, B 바 A 이렇게 읽어요. 이때 바의 오른쪽에 있는 사건이 먼저 일어났다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P, B 바 A라는 것은 한글로 읽으면 A가 일어난 상황에서 A가 일어났다는 조건 아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그리고 얘 공식이 이걸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고 부르는데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일어났다고 돼 있는 조건인 사건 PA, A의 확률인 PA가 분모로 가고 분자에는 두 사건의 교집합이 오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가 어떤 시행을 하면은 표본 공간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표본 공간이 전체 집합처럼 나오고 요 PS는 이제 당연히 1이라고 배웠죠, 그죠? 자, 이 표본 공간 안에 두 사건이 일반적인 경우에 이렇게 있겠죠. 물론 우리가 배웠던 배반 사건이면 교집합 부분에 원소가 없는 거고요. 자, 근데 지금 A가 일어났다는 조건 아래서, 그러니까 표본 공간 중에서도 A라는 사건이 일단 일어난 거예요. 요 두꺼운 동그라미 안에서 B가 일어나야 돼. 그러면 요런 데 있는 것도 B이긴 하지만 A가 일어난 상황에서 B가 일어나야 되니까 어디밖에? 여기 교집합 부분만 B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모에는 먼저 일어난 상황인 A의 확률이 들어가고 분자에는 B의 확률이 아닌 A와 B의 교집합 확률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밑에 식은 그냥 PA를 양변에 곱해 올린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조건부 확률인데 그 조건 아래서 일어나는 게 기호로는 왼쪽같이 P, B 바 A 이렇게 쓰고 공식은 오른쪽 공식이란 거 가장 중요한 조건부 확률 공식입니다. 얘 가지고 거의 다 끝납니다. 자, 그러면 밑에 일반적인 성질 볼게요. 일반적인 성질 보면은 확률이 둘 다 0보다 크면 요거래요. 뭐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죠? 보세요. 왼쪽 거는 PA분의 두 개 교집합이니까 PA 교집합 B 여집합. 그 다음에 오른쪽은 1 빼기 PA분의 PA 교집합 여집합. 자, 이걸 통분하면 오른쪽을 통분하면 PA분의 PA 빼기 PA교 B죠, 그죠? A교 B인데 얘가 PA에서 PA교 B 빼면은 여기 남는 거잖아요. 여기 A 빼기 B 부분. 그러니까 얘가 A 빼기 B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똑같은 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배반 사건이면 그냥 문제로 나오진 않는데 조건부 확률은 무조건 0입니다. 왜냐하면 교집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자 부분인 교집합의 확률이 0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베이스의 정리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읽어보면 막 공식이 되게 복잡합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밑에 문제로 한번 볼게요. 자, 기계 ABC가 제품 중에서 전체 생산량의 40%, 30%, 30%를 생산한대. 그러니까 전체가 100%니까 A는 40%, B는 30%, C는 30%를 각각 나눠서 생산을 하는 겁니다. 전체 생산량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들 기계의 불량품의 비율이 3%래. 자, A는 불량률이 3%, B는 2%, C는 1%래.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전체 100%죠, 물건은, 그죠? 한 제품을 임의로 뽑았는데 일단 불량품이 나왔대. 불량품이 나왔는데 그 제품이 A에서 생산된 제품일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건이 두 개가 연결되잖아요. 한 제품을 뽑았는데 불량품이 나왔을 때, 이런 조건일 때 그 제품이 A에서 생산될 확률. 그러니까 이게 조건부 확률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한글 그대로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불량품일 때 그 불량품이 A에서 생산된 확률, 조건부 확률이잖아요. 자, 원래라면 공식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P 불량일 확률 분의 공식 그대로 씁니다. P A에서 생산된 불량일 확률이거든요. 그죠? A에서 생산되면서 불량일 확률. 자, 근데 얘를 이제 배반 사건이 있으니까 뭐가 배반 사건이냐면 불량품을 분모를 먼저 구해볼게요. 불량품일 확률이 지금 제품이 어디 건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A 제품 중에 불량품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불량품의 비율을 한번 구해보세요. 전체 100% 중에. 자,
A는 불량률이 4%래 4%. 근데 A는 전체의 0.4밖에 안 만들잖아. 불량률이 3%인데 전체의 0.40, 40%만 만드니까 이 중에 3%가 불량률이잖아요. 그럼 얘를 계산하면은 0.012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 비율, 즉 퍼센트로 하면 1.2%인데 전체 중에서 1.2%가 A에서 생산되는 불량품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B는 만드는 게 전체의 30%인데 이 중에 2%가 불량품이야.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 0.006. 그죠? 요만큼 전체에서 전체 100%에서 전체 1에서 그러면 요만큼이 B에서 생산되는 불량품. 그 다음에 C에서는 전체 0.30, 30%에서 불량률이 0.01이니까 계산해보면 0.003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요만큼은 전체에서 C에서 생산되는 불량품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불량품은 A에서 생산되거나 B에서 생산되거나 C에서 생산되거나 당연히 셋 중에 한 군데에서 생산되겠죠. 그죠? 근데 다 합친 게 전체 불량품이잖아. 그러니까 전체 불량품은 이거 세 개를 더한 거라고요. 이게 서로 교집합이 없죠. 그죠? 각각의 기계에 생산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각각 더한 0.021 이게 전체에서 불량품일 확률 요 분모란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이제 이렇게 분모를 따로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위에 공식으로 정리한 거예요. 근데 딱히 이 공식을 아는 것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확률 구할 때 전체에서 불량품일 확률은 각각의 지분이 다르니까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거 얘기한 겁니다. 자,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철수는 5번에 한 번꼴로 우산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우산을 잃어버릴 확률이 어디선가? 5분의 1이란 얘기야. 근데 우산을 가지고 외출해서 편의점, 문방구, 그 다음에 게임방, 나쁜 학생이네요. 그죠? 게임방 3곳을 차례로 방문하여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왔대. 근데 집에 와보니까 우산을 잃어버렸대. 일단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몰라. 근데 우산을 잃어버린 것을 알았을 때, 요때 자, 조건 방률은 뭐뭐 했을 때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국어를 잘 못하는 사람은 뭐뭐 했을 때 이런 말을 좀 외워두셔야 돼요. 자, 우산을 잃어버린 걸 알았을 때 세 번째인 게임방에서 잃어버렸을 확률이야. 그러면 그냥 그대로 적으세요. 조건 확률인데 우산을 잃어버린 걸 알았대. 근데 어디서 잃어버릴 확률? 게임방에서 잃어버릴 확률. 그러면 공식을 그대로 씁니다. 우산을 잃어버린 확률 분의 어디서 잃어버린 거야? 게임방에서 우산을 잃어버린 거야. 기호는 교집합을 썼지만 이거 두 개 교집합이란 거는 우산을 잃어버린 게 게임방인 걸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산을 잃어버릴 확률부터 구합니다. 자, 우산을 처음에 우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편의점을 들렀죠. 편의점에서 잃어버릴 확률 얼마입니까? 5분의 1인 거예요. 그 다음에 동시에 잃어버릴 수 없잖아. 그지? 문방구에서 잃어버릴 확률은 문방구에서 잃어버리려면 편의점에서 제대로 들고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편의점에서는 안 잃어버려야 되니까 편의점에서 안 잃어버릴 확률 5분의 4에 이제 문방구에서 잃어버릴 확률 5분의 1을 곱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게임방에서 잃어버리려면 편의점에서도 안 잃어버리고 문방구에서도 안 잃어버리고 게임방에서 잃어버릴 확률 요거 세 개를 다 더한 게 우산을 잃어버릴 확률이에요. 그 다음에 분자 게임방에서 우산을 잃어버릴 확률 그냥 요거 구해놨죠. 얘가 똑같이 분자에 오면 되는 겁니다. 자, 11번 상자 A에 흰 거 3개 검은 거 4개 이렇게 7개의 공이 들어있대요. 그 다음에 상자 B에는 흰 거 3개 검은 거 2개가 들어있대. 자, 이때 뭐냐면 상자 중에서 하나를 택하고 일단 하나를 택하고 2개의 공을 꺼냈더니 여기까지 이제 시행을 한 거죠. 그죠? 상자를 택하고 2개의 공을 꺼낸 것까지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가 나왔대. 이렇게 나왔을 때 골라진 상자가 A일 확률이야. 그러니까 먼저 일어난 게 내가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가 나온 걸 알았어. 근데 그 상자가 A일 확률이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쓰세요. 그러면 조건 확률 이거죠. 그죠? 그러면 공식 씁니다. 공식 쓰면은 P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나올 확률 분의 P A 상자를 골라서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뽑을 확률. 그럼 계산해 볼게요. 자,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를 뽑을 확률을 분모에 구해야 되는데 보통 분모만 구하면 끝나요. 상자를 처음에 뭘 골랐는지 모르죠. 그러면 임의로 골랐다고 하는 말은 상자 A를 고를 확률도 2분의 1 상자 B를 고를 확률도 2분의 1인 겁니다. 그러면 A를 골랐을 때 2개를 뽑는 경우는
7C2죠. A는 7개 공이 들어있으니까. 근데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뽑으려면 3C1, 4C1이야. 여기다가 B를 상자를 골랐을 때는 전체 경우가 5C인데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뽑는 경우가 이거잖아. 요거 두 개를 더한 게, 왜냐면 상자를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랐으면 이제 여기서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뽑았거나 여기서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뽑았거나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이죠. 동시에 일어날 수 없잖아. 교집합이 없잖아. 그러니까 각각 더한 게 분모예요. 그 다음에 상자 A를 골라서 고르는 거, 여기 이미 구해놨잖아요. 얘가 똑같이 분자에 오면 되는 겁니다. 자, 12번. 검사원이 제품을 검사해서 합격품을 합격품으로 판정할 확률이 90이래. 그러니까 실제 합격품이 있을 때 판정을 합격품을 여전히 합격이라고 판정할 확률이 0.9인 거야. 그러면 다른 말로 합격품을 보고 불합격이라고 얘기할 확률은 0.1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불합격인 거, 실제 불합격인 놈을 불합격으로 판정할 확률이 80%, 0.8이래. 그러면 불합격을 보고 합격이라고 판단할 확률도 0.2 이 정도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두 번째 줄까지 있고 여기까지 계산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합격품이 600개, 불합격품이 400개, 총 1000개가 섞여 있는 제품에서 한 개를 골랐는데 불합격이라고 판정을 했대. 근데 얘가 진짜로 실제로 불합격일 확률이야. 그러면 P, 처음에 일어난 사건이 불합격 판정이잖아. 그러면 불판 이렇게 적습니다. 불합격으로 판정했을 때 얘가 실제 불합격일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자, 여기만 위에 거만 파란 글씨만 있어도 할 수 있죠, 그죠? 자, 공식 그대로 쓰면 조금 위에 씁시다. P 불합격으로 판정될 확률 분의 P 실제 불합격 교집합 불합격 판정이야. 이게 무슨 말이다? 실제 불합격인데 불합격으로 판정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불합격으로 판정될 확률부터 구합니다. 그러면 전체가 1000개인데 합격품이 600개죠. 내가 합격품을 골랐는데 1000분의 600 확률로, 여기서 합격품이지만 불합격으로 판정할 수 있잖아. 얼마의 확률로? 10분의 1의 확률로. 그 다음에 실제 불합격을 골랐는데 얘를 불합격으로 판정해야 되니까 10분의 8의 확률로. 되겠습니까? 이게 불합격으로 판정받을 확률이죠. 그러면 실제 불합격품을 불합격으로 판정하는 건 여기 뒤에 있죠, 그죠? 얘가 분자에 나오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해볼게요. 갑이 거짓말할 확률이 10분의 3이래. 그럼 갑이 진실을 말할 확률은 10분의 7인 거죠, 그죠? 을이 거짓말할 확률이 10분의 1이면 을이 진실을 말할 확률은 10분의 9인 거잖아. 간단한 여사건으로 구할 수 있죠, 그죠? 지금 흰 거 3개, 검은 거 7개가 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를 꺼냈대. 갑을한테 보였더니 둘 다 흰공이라고 얘기를 했대. 근데 실제로 공이 흰공일 확률이야. 그러면 P 모두가 흰공, 둘 다 갑을 모두 흰공이라고 대답을 했을 때 됐습니까? 자, 이때 실제로 흰공일 확률이니까 실제 흰공, 이게 이제 우리가 구하는 조건부 확률이라고요. 그러면 역시 공식 써서 계산하면 됩니다. P 갑을이 흰공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다음에 P 실제 흰공이 나오고 갑을이 흰공이라고 제대로 진실을 말한 확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갑을에게 보였더니 모두가 흰공이라고 했대요. 그러면 일단 뭘 구해야 되겠어요? 한 개를 꺼냈을 때 흰공이 나올 확률, 자, 흰공이 나왔다고 칩시다. 흰공이 나올 확률이 10분의 3이죠. 됐습니까? 곱하기 흰공이 나온 상태야. 근데 둘 다 흰공이라고 말을 해야 되니까 둘 다 진실을 말해야 되잖아. 그러면 갑도 진실 말하고 을도 진실 말하고. 되겠습니까? 플러스 검은 공이 나온 경우도 있겠죠. 근데 둘 다 뭘 하면, 둘 다 거짓말을 하면 둘 다 흰공이라고 대답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검은 공이 나와도 갑도 거짓말하고 을도 거짓말하면 둘 다 흰공이라고 말한 거잖아요. 근데 분모는 실제 흰공이 나오고 진실을 말한 거니까 얘가 올라가면 되겠죠.